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기출문제 제8강 병원 근무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병원 근무자들이 다른 직장 근무자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죠. 자, 병원 근무자의 업무는 상호 연결이 돼 있으나 대면하지 않는 직종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병원 내 약국 같은 경우 의사하고 만날 일이 없죠. 그리고 병원에서 예를 들어 수술실에 있는 수술방 간호사는 외래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병원 근무자는 부서 간 상호 대면하며 협조하는 특성을 보인다가 답이 아닌 거죠. 병원 근무자의 업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대면 업무가 많은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상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병원 근무자는 각기 다른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일반 기업에 대해서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병원 조직 직원들이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보다는 내 직무, 예를 들어 간호사, 의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뭐 이런 직무에 충성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의 특성, 그리고 폐쇄적인 특성, 그 다음에 조직 통제가 어려운 특성들을 보이는 거죠. 병원은 굉장히 자본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굉장히 특수한 형태죠. 대체로 자본집약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이 아니거나 노동집약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집약적이 아닌 것이 일반적인 산업의 형태인데 의료는 특수하게도 자본집약적이면서 노동집약적인 이런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형태에 맞는 리더십 그리고 관리 방법을 잘 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능력이 필요하겠죠. 병원 근무자들의 특징은 비대면 특징을 갖는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는 문제죠. 자, 성공적인 병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챕터에서 다 배우셨습니다. 병원 내 모든 조직에서 업무 책임과 활동 표준을 만들고 구성원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서 얘기하지 못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병원 코디네이터한테 필요한 덕목이 바르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학용어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죠. 문서 작성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을 방문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 능력, 이것은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아니죠. 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외부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다양한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요즘 병원들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병원 내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 그들의 업무 특성을 이해해야만 이들하고 교류가 원만하고 편편하게 갈등 관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한테 하지 않은 것은 외부에 나가서 영업하는 능력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병원 코디네이터한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기 보면 의료계 뉴스나 보건의료 관련한 새로운 정책 이것들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도 우리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능력, 보고, 그 다음에 문서를 전달하는 능력, 대화하고 상담하는 능력 필요하죠. 그 다음에 환자 안전관리도 병원 코디네이터가 해야 될 업무고요. 그 다음에 병원과 동료한테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죠. 환자하고 진료비 협상할 때 병원에 유리하게 고액의 검사를 포함시키는 거 이거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지요. 자, 다음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자, 한의원에서 병원 코디네이터가 침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환자한테 침 치료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 할 수 있는 업무죠. 그 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 대기 시간에 올바른 칫솔질 정보를 전달하는 거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
그다음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파악할 때 사생활이 존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끔 환자들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거나 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진표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진표에 오히려 환자가 어떠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불편해했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야 진료 시 이것이 의사에게 전달이 돼서 진료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내원한 환자한테 특이사항이 있다면 환자를 맞이하기 전에 이런 특이사항을 전달하는 게 좋죠.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언제부터 급하게 아팠다든지 아니면 몸이 조금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언어적으로 어떤 뭐 전달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술 후 치료실에서 환자가 대기하는 동안에 수술 후에 이제 뭐 환자가 대기하는 동안 퇴원하기 전에 이때 붓기 케어 특히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환자들한테 전달이 되죠. 자, 병원 코디네이터와 관련 없는 거 환자가 말하기를 꺼려하는 과거 병력은 문진표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진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과거 병력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봤고 검정에 대한 내용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